실은 없고, 그 다음에 제8전투비행단은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 거기에가 우리나라 에어쇼 팀인 블랙 이글스라는 전투비행 전대가 있습니다. 전투비행 전대, 에어쇼를 담당하는 블랙 이글스라는 전투비행 전대가 제8전투비행단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전투비행단이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공군 홍보 영상 촬영할 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투비행단 그 수원비행장 제10전투비행단에서 촬영합니다. 이곳 성남비행장, 즉 서울공항은 전투비행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군의 본연의 업무인 전투비행에 관한 홍보 영상을 촬영할 때는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1983년이니까 지금부터 39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9년 전인 1983년에 북한에서 이웅평 소령이 미그기를 몰고 귀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귀순 후에 중령으로 진급 조치가 됐는데요. 그 이웅평 그 중령이 북한의 미그기를 몰고 귀순했을 때 수원비행장, 즉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전투비행단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과 또 대구에 있는 공군 군수사령부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합해서 K2라고 합니다.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하나가 K2라고 하는데요. K2는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봉우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해서 K2라고 합니다. 카라코람 산맥 할 때 K자, 이니셜 K에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해서 K2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세계 최고봉 8,848m, 에베레스트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데요. 그 K2는 히말라야 산맥이 아니라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봉우리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그래서 대구 K2는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과 공군 군수사령부를 합해서 K2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2, 13은 없고 14, 14도 없고 15, 15가 방금 제가 지금 여기 왼쪽 다시 비추고 있는데요. 저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이 이미 통과했습니다. 서울공항이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여기 공사 중인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제16전투비행단이 아까 말씀드린 공군의 고등비행 훈련을 담당하는 두 개의 비행단 중에 하나인 경북 예천에 있는 제16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전투비행단은 충청남도 청주 공군사관학교 바로 옆에 있는 초등비행훈련을 담당하는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비행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투 업무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비행훈련을 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공군 제16전투비행단도 고등비행훈련 대대가 따로 있고 일반 대대에서는 전투비행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중등비행훈련을 담당하는 경남 사천의 제3훈련비행단은 그 훈련비행만 합니다. 중등훈련하는 조종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비행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제18전투비행단은 강원도 강릉에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제18전투비행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19전투비행단이 충북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중원군이었는데요. 충주 중원군에 있어서 중원비행장이라 했는데요. 충북 중원군이
충북 충주시에 통합된 연도가 1995년입니다. 1995년 제가 제대하던 공군 중위로 전역하던 해가 1995년인데요. 그 해에 충북중원군이 충북 충주시로 흡수가 됐습니다. 도농 통합형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원비행장은 충주비행장이라고 칭합니다. 거기가 제19 전투비행단입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F-16, 그 당시에 최신의 전투기인 F-16 전투기가 거기에 많이 운용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대할 무렵에 창설된 우리나라 마지막 전투비행단이 충남 서산에 있는 해미비행장이라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해미비행장, 거기가 제20 전투비행단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가장 최근에 창설된 제20 전투비행단인데요. 제가 제대할 무렵에 창설이 됐습니다. 1995년경에. 그래서 총 우리나라의 비행단은 12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통과해온 성남비행장, 즉 서울공항 제15 특수임무 비행단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북쪽으로 한 5km 지점에 이제 롯데월드타워가 있는데요. 그 롯데월드타워 건축 허가가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건축 허가가 됐는데요. 굉장히 건축 허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또 공군 의견도 드려야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활주로의 방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보니까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때, 특히나 이제 착륙할 때, 이륙할 때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착륙할 때 더더욱 조심스러운 게, 여기 서울공항하고 롯데월드타워 그 위치하고 거리가 한 7-8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착륙을 할 때 그 초고층 건물이 거기에 7-8km 거리에 있으면 활주로 방향도 그쪽으로 쭉 이착륙을 할 때 롯데월드타워 그 부근부터 이착륙 그쪽으로 비행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활주로 방향하고 공교롭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주로가 쭉 활주로 북쪽 끝에서 쭉 북쪽으로 한 7km 정도 가면 롯데월드타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착륙할 때 그 건물이 비행의 위험을 초래한다 라고 봐가지고 건축 허가가 굉장히 나기가 어려웠었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국방부 또 공군본부 의견을 듣고 결국은 이제 건축 허가가 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활주로의 방향을 3도 정도, 방이 360도 중에 3도 정도를 약간 꺾어서 활주로를 다시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서 그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대승적 차원에서 그 롯데월드타워가 건축 허가가 돼가지고 지금부터 6년 전에 롯데월드타워가 완공이 됐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완공이 됐고 개관을 한 것은 지금부터 5년 전인 2017년 4월 1일인가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인가 여하튼 개관은 2017년 4월 1일 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가 개관한 것은 지금부터 벌써 만 5년 2개월 정도 됐습니다. 만 5년 2개월 전에 2017년 4월 1일에 롯데월드타워가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비행기 착륙한 걸 보면 롯데월드타워 착륙을 할 때 특히나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착륙할 때 보면 롯데월드타워의 동쪽 지역에 있는 올림픽공원, 이 올림픽공원 이쪽부터 착륙을 시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롯데월드타워의 동쪽 한 1km 지점에 있는 올림픽공원 그쪽부터 이제 비행 고도를 낮춰가면서 이쪽 서울공항 쪽으로 접근하면서 천천히 비행 고도를 낮추는 것을 저희 잠실 집에서
가끔 보는데요. 그 롯데월드타워에서 이거 제가 통과한 서울공항까지 거리가 7, 8k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많이 왔습니다. 자, 전방 100m 지점에 고가 도로가 있는데요. 저 고가 도로는 무슨 도로냐면 분당 수서간 고속화 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요. 경기 성남 분당에서 서울 강남구 수서까지 뻗어 있는 분당 수서 고속화 도로입니다. 물론 이제 수서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북쪽으로 쭉 뭐 청담대교 지나가지고 청담대교 그 부근에서 한강 올림픽대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담대교를 넘어가면 또 뚝섬 유원지 거기까지도 쭉 연결되는 그러한 분당 수서간 고속화 도로를 방금 통과했습니다. 고가도로가 그겁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말씀 계속 드리면서 오니까 시간이 잘 간 것 같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 도로 여기는 조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전방 한 1.5km 지점, 저기가 바로 그 유명한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헬리오시티 아파트. 자, 전동 킥보드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한 1.5km 지점에 헬리오시티 아파트입니다. 저게 뭐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저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돼 가지고 입주한 게 한 3년쯤 전에 입주했을 겁니다. 3년쯤 전에. 그래서 저게 송파구 가락동에 가락시형 1차와 가락시형 2차가 합해 가지고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전에는 아파트 호수가 총 6,600세대였는데요. 재건축 완료 후에는 9,500 몇 세대, 반올림하면 한 약 9,600세대가 됐습니다. 즉 재건축 전에 6,600세대가 재건축 후 9,600세대, 만 세대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데요. 저 기록을 깰 것으로 기대되는 아파트 단지가 어디냐? 재건축 아파트의 저 기록을 깰 것으로 예상되는 데가 바로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의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재건축 완료 후에 세대수가 12,000세대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건축 자재 인상 뭐 이런 등 원인으로 인해서 공사비를 인상해달라고 하면서 이미 뭐 재건축조합과 공사비 인상에 관해서 계약도 완료됐는데 새롭게 구성된 재건축 조합의 임원진들이 그걸 뭐 공사비를 인정 안 해준다 라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중단했으니까 오늘 5월 26일이니까 한 40여일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거기가 이제 완공이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12,000세대가 됩니다. 헬리오시티의 기록을 깨게 됩니다. 자, 다리를 또 통과합니다. 좀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공사비가 기존에는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 공사비가 기존에는 한 2조 7천억이었답니다. 2조 7천억. 그런데 한 5천억 정도를 인상해달라. 그래서 총 3조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공사비를 하자 뭐 그런 요구를 건설사에서 했는데 재건축조합이 거부하니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와 관련해서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광평교라는 다리입니다. 광평교 다리 밑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광평교입니다. 광평교 달리기 하는 분도 보입니다. 광평교는 왜 명칭이 광평교냐? 광평교 서쪽으로 한 200m 지점에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 있고요. 수서역에서 SRT도 통과합니다. SRT 고속열차 SRT. 그 수서역에서 또 서쪽으로 한 1km 가면 강남구 삼성 일원동에 서울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바로 남쪽에 광평대군 묘가 있습니다. 광평대군 묘.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대왕의 5째 아드님이신 광평대군 묘가 거기 있다 해서 방금 이 다리가 이 근처에 그 광평대군 묘가 있다 해서 이 다리 명칭이 광평교입니다. 자, 지금 1시 방향 저기 헬리오시티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헬리오시티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여기서 한 4km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헬리오시티 너머로 있어서 여기서는 잘 안 보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공사비는 6년 전에 완공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건축비만 해서 얼마 들었을 것 같습니까? 땅값 빼고 건축비만. 아까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될 그 둔촌동 주공 아파트 거기 건축비를 2조 7천억에서 한 3조 2천억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의 건축비가 땅값 빼고 건축비만 해서 4조 원입니다. 4조 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의 꼭대기층의 면적은 농구장 넓이라고 합니다. 농구장 넓이. 반면에 롯데월드타워의 1층 밑바닥층의 면적은 축구장 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의 모양이 뭘 형상화했을 것 같습니까? 지필목 중에 붓입니다. 붓을 한국적 미를 살린다 해가지고 지필목 쪽에 붓을 형상화한 게 롯데월드타워의 외관입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곧 비춰드리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탄천교 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탄천교에 다 왔습니다. 이리 올라가면 이제 끝입니다. 자, 이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계속 달려온 탄천 자전거길 전방 한 20m 지점에 탄천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북쪽 방향 이리 계속 한 5km 올라가면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탄천이 한강과 만납니다. 자, 이리 이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하고 헬리오시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거쳐서 잠실 석촌호수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잠실에서 용인 평원해수까지 왕복 130km를 자전거로 한 13시간 정도 갔다 왔습니다. 물론 거기 용인 평원해숲에서 유튜브 찍고 성묘하는데 한 30여 분 걸렸는데요. 그래서 자전거 왕복하는데 한 12시간 반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달려온 탄천 자전거길이 아랫부분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기 자, 아랫부분에는 탄천 자전거길. 이 조명 좀 있는 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탄천 자전거길. 그 다음에 윗부분은 왼쪽이 롯데월드타워, 오른쪽이 헬리오시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랫부분은 제가 달려온 탄천 자전거길이고요. 윗부분 중에서도 왼쪽이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저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롯데월드타워. 외관이 지필목 중에 붓을 형상화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윗부분의 왼쪽이 롯데월드타워, 윗부분의 오른쪽이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 전에 6,600세대가 재건축 완공 후에 9,600세대가 됐습니다. 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잠실권에는 재건축된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잠실 뭐 이런 인구가 많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 송파구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67만 명입니다. 자, 탄천 자전거길, 롯데월드타워, 헬리오시티를 촬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거 탄천교입니다. 자, 탄천교. 이 탄천이란 하천이 서울 지역에서는 동쪽이, 탄천의 동쪽이 서울 송파구이고요. 탄천의 서쪽이 서울 강남구인데요. 이 탄천 위로 탄천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탄천교. 제가 탄천교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탄천교에서 롯데월드타워와 헬리오시티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휴무일이어서 잠실에서 용인 평원의 숲까지 왕복 130km를 자전거를 총 13시간 동안 탔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서서 지금 집에 들어가면 밤 10시가 좀 넘을 것 같으니까요. 총 13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잠실에서 용인 평원의 숲에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고 영면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굉장히 몸은 피곤하지만 좀 기분은 좋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용인 평원의 숲에 영면에 계셔서 뵙고 오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저녁 밤 10시가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탄천교입니다. 탄천교. 그 다음에 아랫부분 탄천 자전거길. 그 다음에 윗부분 중에 왼쪽은 롯데월드타워. 그 다음에 윗부분 중에 오른쪽은 헬리오시티입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